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성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성인 시작인데요. 여기 성인 시작이죠. 이게 위에 보면은 클라우드 흐름이에요. 그 위에 보면 파워 오토메이터, 파워 플랫폼. 결국 파워 플랫폼 안에 파워 오토메이터, 자동화 중에서 클라우드 흐름. 그 중에서 성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그러면은 일단 성인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인 작업, 또 이거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 그리고 데이터볼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리고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할 때 또 테넌트의 모든 사용자에게 성인을 어떻게 할당하는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인 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성인이 혹시 이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전자결제. 전자결제 시스템의 클라우드판 간단한 전자결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기한을 올려서 누군가에게 결제를 받아야 될 때 온라인에서 전자 결제를 받을 때 여기 클라우드의 성인을 이용하면은 쉽게 이제 성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분이 yes라든가 no에 따라서 그 이후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성인인데, 자, 요걸 조금 이제 글로 살펴볼게요. 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던 매니저의 서면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공식 권한 부여가 필요하던, 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승인을 쭉 하잖아요. 우리가 영업부서예요. 우리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무슨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타 부서에 또 이해관계자죠. 여러 이해관계자의 승인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든 여하튼 이제 승인을 받는 것은 모든 회사 조직의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회사 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든 데도 있고 만들어야 되는 곳에 대해서는 최근에 클라우드에 와서는 이런 어떤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한 승인을 좀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성인과 관련돼서 프로젝트 나가서 지금 요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인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인 이전 단계가 훨씬 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성인 자체는 쉬우니까 요걸 이제 이용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의 성인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성인 요청을 자동화하고, 성인 요청을 이렇게 성인, 예를 들어 내가 문서를 원드라이브 어디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승인이 가는 거죠. 굳이 내가 이메일 이런 거 안 보내고 뭐 뭘 했어요, 뭐 승인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안 해도 승인이 자동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yes냐 no냐에 따라서 그 후속 자동화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대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결합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흘러가는 프로세스가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의사결정이 결합되고요. 그래서 성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휴가 같은 거 낼 때 결제를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승인이 필요한 문서를 승인한다. 이런 뭐 예를 들어 워드 문서라든가 엑셀의 어떤 값들에 대해서 내가 사인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승인하는 거죠. 이럴 때도 승인 제도가 필요하고요. 경비, 바로 경비 나왔네요. 여행 같은 거 갔다 왔을 때, 출장 갔다 왔을 때 경비 보고서 이런 것들을 승인 받아야 되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요 예시보다도 훨씬 더 많죠. 회사에 여러 많은 뭐 특판 뭐 아니면은 뭐 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많으니까 생각이 야에 따라서 승인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MS의 흐름에서 승인을 제출하면은 승인자에게 알림이 전송이 되고, 승인 제출하면은 어, 승인 프로세스만 따라 모아 놓은 것들이 있어요. 모바일도 그렇고 웹에도 그렇고 여기에 승인이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팀 J가도 승인을 설치하면은 승인만 따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승인하면 또 이게 다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좀 되게 편리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나면은 이제 요청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죠. yes, no, 뭐 아니면은 코멘트를 단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승인 작업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이게 그냥 승인 작업이라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요. 우리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트리거하고 작업이라고 해서 그게 두 단계로 나누거든요. 트리거는 뭘 시작하는 거, 자동화의 시작을 말하고 그 시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가 여기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작업이라는 거, 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은 트리거가 흐름을 시작한 후에 요거죠. 흐름에서 수행할 이벤트를 작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새 항목이 쉐어포인트 목록에 추가되면 쉐어포인트라는 곳에 목록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은 요게 트리거예요. 트리거. 추가되면 if 누군가 새 항목을 검토하도록 승인을 트리거합니다. 누군가 새 항목을 검토하도록 승인을 하는 이벤트 만들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트리거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미지는 흐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 작업의 전체 목록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승인 작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어프로벌 내지 한글로 승인이라고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작업 창인데 여기 보면 트리거가 있고 액션즈가 있죠. 액션즈가 한글로 번역하면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액션즈에서 선택해서 승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Create an approval, Start and Wait for an approval, Wait for an approval. 이게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글로도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테넌트의 그 설정을 뭘로 했냐에 따라가 다른데 아마 많은 분들은 한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요 승인 요 세 가지 중에서 보통 이걸 많이 써요. 요 이름이 한글로 치면은 이제 시작 및 승인되기라는 거예요. 시작 및 승인되기. 요걸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업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정보와 승인자를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그 흐름을 쭉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 및 승인 대기 작업을 사용할 때 흐름이 시작된 다음 실행을 완료하기 전에 승인자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쉐어포인트에 어떤 항목이 기록이 되면은 시작하기 해서 트리거가 시작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무슨 yes냐 아니면 no에 따라서 뭘 이렇게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때 여기 승인 관련된 뭔가 조치가 완료가 여기 승인자의 응답이 있어야 뒤에 게 이제 실행된다는 요 말 뜻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뭐냐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은 네 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승인 유형에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설명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첫 번째 승인 거부 모두가 승인해야 됨. 승인 거부 첫 번째로 응답.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응답, 모든 응답을 기다림, 사용자 지정 응답, 하나의 응답을 기다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승인 거부 모두가 승인해야 됨. 이 말은 모든 승인자에게 승인 또는 거부의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승인하거나 거부. 근데 여기 사용자 지정에는 그 승인 거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죠. 뭐 5% 이상일 때, 10% 이상일 때, 뭐 50% 이상일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70% 이상일 때 각각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자 지정 응답인 거죠. 요 부분이 이제 1번, 2번과 3번, 4번이 많이 달라요. 그럴 때 여기 두 가지 옵션, 여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모두가 승인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흐름이 완료되기 전에 각 승인자에게 응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뭐 승인자가 1명, 2명, 3명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시작하고 승인 기다리기 이후에 요 뒤따르는 작업은 모든 승인자가 응답하거나, 여기는 요 1번은 모두가 승인을 해야 요 뒤에 작업이 시작돼요. 또는 단일 거부. 3명 중에 1명만 거부를 해도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yes로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면 3명이 다 해야 되고, 1명이라도 이제 거절하면은 그 후속 조치가 이제 실행이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승인 거부, 첫 번째로 승인. 여기도 두 가지 옵션이죠. 승인 거부, 그리고 모든 승인자의 거부 또는 거부는 요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승인자 중 하나가 승인한 후에 여기 뒤오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3명 중에 어, 1명이라도 승인하면은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조금 전 여기는 3명 다 했어야 되고요. 지금은 1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1명만 거절해도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 응답의 모든 응답. 그렇죠. 제가 아까 yes, no가 아니고 뭐 10%, 20% 이랬을 때 여기에 지정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해야 돼요. 모든 승인자는 응답을 해야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시작되는 거. 요게 요거고요. 요 밑에 있는 요거는 하나의 응답만을 기다립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아까 뭐 50%, 10%, 뭐 20, 15% 이런 거에서 하나만 응답해도 바로 실행되는 거죠. yes. 여기는 여러 명이 다 해야 되는 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뭐를 많이 쓰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걸 좀 많이 쓰겠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 이걸 쓸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옵션 정의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조직에서 승인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 이제 데이터볼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흐름을 만들기 위한 유효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우리가 승인 흐름을 생성하면은 데이터볼스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이 데이터볼스가 파워 플랫폼 내에 있는 그 데이터, 보통 저 비즈니스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데이터벌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걸 이제 파워 플랫폼도 쓰고,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다이나믹 365에서도 많이 써요. 비즈니스 관련된 것은 요즘에 MS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볼 때 데이터벌스에 저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기본이 아닌 환경에 있는 클라우드 흐름에서 성인 커넥터를 사용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 그 파워 플랫폼을 쓰면요, 기본적으로 기본 환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이 아닌 환경에 여기 성인 커넥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프로비저닝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사용자에게 해당 환경에 대한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 역할이 아닌 사람이 이걸 승인 제도를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이 아닌 곳에 만들면은 프로비저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죠. 이럴 때 프로비저닝 완료할 때 몇 분 정도 걸리고요. 처음 실행할 때 이런 지연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기본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럴 때는 프로비저닝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기본 그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깔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 환경 쓰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라이센스이겠죠. 아무래도 이 승인 커넥터는 여러 커넥터 중에 표준 커넥터예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터의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이런 표준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승인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뭐냐? 그럼 파워 오토메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표준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고요. 오피스 365 여기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죠. 요런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제 권한이 부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장된 파워 오토메이터 기능이 있는 다이나믹 365 라이센스 요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시작을 볼까요? 승인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이제 아래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어떤 옵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승인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통은 여기서부터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승인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터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서 편집 디자인에 들어가서 그냥 본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흐름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템플릿을 먼저 사용하도록 추천을 드려요. 권장을 해요. 자, 처음에 여기 시나리오에 대한 승인 템플릿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요구사항에 맞는 흐름을 찾아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존 템플릿을 조정하는 경우. 왜냐하면은 기존 템플릿이 유사는 해요. 근데 우리 요구사항과 정확히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템플릿을 불러와서 흐름을 만든 후에 수정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거라든지 작업 이 모든 것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편집하거나 삭제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적합한 템플릿이 아예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처음부터 흐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성인 제도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파워 오토메이터의 그 사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잘 모른다, 막힌다. 그러면은 커뮤니티에 질문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오늘. 그래서 테넌트의 모든 사용자에게 승인 할당. 사용자에게 승인을 할당하는데 어떤 사용자에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데이터버스 환경에 있거나 as Active Directory, as AD라고 하죠. 의 테넌트의 게스트 사용자이거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제 승인 할당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GI 환경에 없는 사용자, 우리 테넌트, 즉 우리 회사에 없는 사용자에게 승인을 할당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 이제 만약에 영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제 외부 이제 회사에 뭐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검토, 보통 이제 검토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그 사람을 여기다가 중간에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승인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역할이라는 게 역할 보안이 여기에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승인자를 내가 뭐 이메일 딱 걸어놓으면은 이 사람은 다른 건 안 되고 요거와 관련된 승인만 관련된 거에 권한만 가지게 되도록 이렇게 MS에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쓰라는 거죠. 사용자가 응답을 처리하고 승인 기록이 유지되려면 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Ase에 대해서 Allow AD Hope Subscription 설정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사용 중지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은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째 보안 그룹을 이용해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제어할 때 액세스를 못하게 했던 사람, 보안 그룹에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 다음째 US 거버넌트 플랜 이건 안 된다요. 예, 자, 요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 라이센스, 오피스 365, 아까 말했던 다이나믹 365 이런 경우 뭐 아웃룩 이메일이라든가 팀즈 적용 카드, 오토메이터 작업센터에서 바로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메일에서도 아니면 적용 카드, 요 작업센터 이런 데서 보통은 이제 이메일로 날아오거나 뭐 이러니까 요게 이제 필요할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나간에서는 팀즈에서 요런 걸 이제 승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적응형 카드를 추천드려서 좀 이쁘게
그리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작업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승인 시작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글로 이제 쭉 적어놨으니까 어려운데 근데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론적인 걸 한번 안 읽어보면은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이게 잘 모르고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걸 지금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파워 오토메이트의 성인의 강의대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혹시 빠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쭉 읽으면서 저도 정리하고 있는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